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도 1시간 정도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매상이 매출이 없었고요. 비도 소나기 같이 이렇게 오는 게 있었고, 오늘은 유난히 이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렇게 약간의 소비 패턴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셨나? 아니면 그냥 오늘 손님들만 약간 진상스러웠나? 그냥 안주 없이 막 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약간 진상까지는 아니지만 진상스러운 손님들이 좀 있었고 손님은 없었고. 사랑님 어서오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93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7월 17일 이놀리 한반도 1위 최태원을 주목하는 7가지 이유는 VOA 워싱턴 톡 시대정신 사람 박정희 진미령 김동석 김태우 추경호 한국핵융합연구소 디지털 트윈 이런 제목입니다. 아사다 마오 국뽕 가짜뉴스 림팩 한미 해병대 시가전 훈련 영상 미국의 소리방송 워싱턴 톡 강제북송 동영상도 있나 영국 의회 기구 CFR 미국 외교협회 그다음 Foreign Affairs 한옥마을 사람 박정희 진미령 김동석 대령 김태우 권성동 추경호 오세훈 소박사 한국핵융합연구소 디지털 트윈 부산 속초 동해안 철도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보신 분들이 또 있고요. 부숙자님 어서오세요. 카쿠토님 어서오세요. 네. 자, 소박사 인드라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온 1도 상승하면 수증기량이 7% 증가한다.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이론. 그래서 인드라가 한반도가 아열대가 그러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한반도가 온대 지역에서 아열대로 바꾸면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린다 이렇게 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이 비가 더 안 내려. 한반도에 내릴 게 중국 남부나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래서 이동 경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인드라는 태풍을 북일본의 현재 기후 또한 기술은 태풍을 발생시키지는 못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장마전선이나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반도의 유독 물 부족 현상을 한 20년 동안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죠. 아열대가 되면 비가 더 많이 내려야 되는데. 일로연님 어서오세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저는 기후 온난화 이론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지구 온난화 현상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갖춰야 됩니다. 영화 있었죠. 영화. 빙하기가 올 수가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소박사. 그 다음에 역대 최대 일본 일주일 만에 30% 증가, 영국도 30% 증가고 역대 최대가 일본이고 한국도 그렇고요. 사회적 페럼이 재유행되고 있죠.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철수형 과학방역 인드라 기대하고 있고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문좀비 시대의 그런 어떤 좀비식 방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문제 삼는 좌이파쇼 문좀비 애들은 니들이 병신이야. 알겠지? 니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 다물어야 돼. 한마디를 할수록 너네들은 문좀비를 까는 거야.
자기 가슴에 자기 대못을 박는 것이야. 예? 방역, 이 사회주의 페런 방역만큼은 너네들 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자, 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태원 거리, 역시 이태원 클래스는 알아주죠. 네. 자, 그리고 서울을 걸 때는 익선동 걸어라. 익선동이 왜 갑자기 부각됐죠? 한옥마을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익선동 한옥마을 그러면 이 조선시대의 양반촌인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것은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대 정세곤이라는 건축가가 익선동, 북촌마을 이런 쪽에 대규모, 오늘날로 치면은 양산형 한옥집을 진 거예요. 이게 호응을 받아가지고, 한옥집을 쫙 졌는데 모델하우스를 딱 만들었더니, 그 일제 강점기 때 좀 돈 좀 있던 애들이 앞다투어서 한옥마을을 분양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세곤이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의 아파트가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양산형. 똑같은 한옥들을 쫙 한 게 익선동 뭐 이런데 북촌마을에 있는 거예요. 저긴 그래서 수백 년 전 한옥이 아니라 그냥 100년 전 한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와 멋있다 이런 어떤 프랑스의 고성, 뭐 독일의 고성 있잖아요. 그런 게 1970년대부터 메세나 운동 뭐 이런 것처럼 그 유럽의 어떤 그 1,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되거나 전쟁으로 파괴됐던 것들을 복구하는, 복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특히 독일 같은 고성들은 대부분이 다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박물관이 많아진 것도 인드라가 20년 전에 배낭여행 갔을 때 막 유럽에서 여러 막 이상한 박물관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0년 한 7, 8년 됐나? 인드라가 교토 간 다음에 2015년인가 교토 갔던 것 같은데 기억상 2013년인가? 그래 그때 인드라가 교토 갔다 와가지고 우리도 그 교토처럼 그 교토 그 청수사 그 관광 갈 때는 애들이 다 기모노 입고 가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갈 때, 광화문 갈 때 그 한복 차림으로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한다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었더니, 근래 보시면 경복궁 이렇게 보면은 아가씨들이 한복 차림으로, 예쁜 한복 차림을 입고 대여받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 관광 프로그램이 괜찮다 이러고, 이쪽에서 뭐 또 이렇게 대나무 숲길 또 이렇게 만들면 대나무 숲길 만들고, 나무 계단 만들고 나무 계단 만들고, 무슨 뭐 또 그 뭐 장각의 유리 천장, 길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훤히 뚫린 거, 그런 거 이거 괜찮다 싶은 인기가 있다면 그거 다 모방하는 이런 방식이 그냥 관광 상품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있죠. 한국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한국에 오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게 이런 한옥마을이에요. 여러분들 의외로 한옥이 뭐, 여러분도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데부터 먼저 간다니까. 사람 마음이에요. 한옥마을, 그러니까 수도권 최대의 한옥마을, 뭐 전주 한옥마을도 있고 익선동도 있고 북촌마을도 있는데, 현재 수도권 최대 한옥마을은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여기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이제 어그로 끄려고 빌존 개설구인가 하는데, 제가 일단 어그로 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관동.
또 여기 뭐 저기 은평구가 최근에 고양시하고 은평구에 러브버그가 떴다는데 다 진압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다음 외국인들은 청계천을 왜 엄청 놀라워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배낭여행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도시 유럽이나 뭐 뉴욕에서 이런 하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천에 접근 가능성이 없거나, 그리고 강이 크니까 한강처럼 저런 어떤 내가 수준이 아니라고요. 물론 센 강은 내가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도 아닌 대도시 한복판에서 바로 옆에 빌딩이 있는데 바로 이런 데서 시골 전원을 즐긴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다. 전 세계 주요한 도시에 도쿄나 오사카에도 뭐 하천 같은 게 있는데 도톤보리인가? 거기는 똥물이잖아. 똥물이에요. 도톤보리인가?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맑은 인공천이라도 이렇게 생태계를 살린 이런 청계천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게, 이 청계천 되살리기는 전 세계적인 한국의 업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업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사면하셔야 되겠죠. 이런 업적들을 외국인들은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쿄나 뉴욕이나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못 봤어요. 인들아는 배낭여행 다녀보면서 이런 게 없거든. 배낭여행객들이 심야에 청년들은 청계천 가기보다야 홍대나 이태원 가겠죠. 가서 술 마셔야지. 그러나 이제 가족여행 온 사람들이 저녁에 갈 데가 없어요. 저녁여행에. 그 청계천은 외국인들이 언제 가냐? 저녁에 가는 거죠. 낮에는 뭐 고궁도 구경하고 막 이러지만 저녁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배낭여행객들이 런던이나 파리 같은 데는 저녁에는 다 철시하거든. 무서워요. 강도당할 수도 있고. 다 호스텔에 있는데, 한국만의 관광 특징이 저녁에도 관광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아주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족이 왔어. 외국인들이 갈 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계천. 저녁에 딱 가면 조명빨로 청계천 딱 거기서 발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죠. 이게 인들아 볼 때는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이렇게 청계천 같은 도시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관광 자원이 없습니다. 인들아 확신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속초 동해안철도 완성. 이거 되면 재밌겠네요. 부산 속초 동해안철도 빨리, 뭐 5년 뒤면 된다는데 빨리 동해안철도가 완성되기를 바라고요. 이 동해안 이쪽의 철도가요, 이 동해안 절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철도 여행하는 거는 알프스, 그러니까 지금 뭐 알프스 따라한다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인들아 볼 때는 그건 조금 그것도 괜찮지만, 이 동해안을 따라 해안선 따라 이렇게 철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철도 여행의 묘미를 줄 것이다. 인들아 확신합니다. 이게 인드라가 차 타고 이렇게 속초에서 이렇게 동해안 도로를 따라 쭉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드라이버들은 그 도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볼 틈이 없어요. 운전할 때 똑바로 봐야지. 자칫하면 그냥 하는데, 근데 이제 철도를 타면 보잖아. 그래서 이거를 알프스식으로, 이 동해안 철도는요, 알프스식으로 완전히 천장도 다 보이게, 뻥 뚫리고 가급적 해안선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철도를 뚫는 것이 좋다. 완전히 관광상품으로서 개발하면 저는 대박이 날 거다. 속초에서 부산까지 이거 이렇게 철도 이렇게 해가지고 알프스, 동해 알프스로 개발하시면 언제라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과는 또 다른 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다마오 소식에 저도 깜빡 속았네요. 요새 하도 국뽕이 남바라니 말도 안 되는 국뽕을 만들어서 국뽕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제작된 게 아닐까 합니다만, 아사다마오는 전형적인 일본인 얼굴이라 횡간보고 비슷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적 현상이 아니라 인드라는 이걸 왜 아사다마오 가짜뉴스, 국뽕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사다마오 국뽕 가짜뉴스로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냐? 반쪽압의 잔당파다 이거죠. 한일 간의 개선을,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못마땅해 하고, 한일 간 개선을, 한일 관계 개선을 싫어하는 적석들이 누굽니까? 문전비 잘파쇼고, 반쪽 정은이고, 맹꽁은 씨파르고, 반쪽 압의 잔당파인 것입니다. 이들이 싫어해요. 변어봉, 좌우의 파시스트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어봉, 좌우의 파시스트가 성녀희롱 정부 물러나라, 성녀희롱 탄핵하자, 이렇게 2개월 만에 두절되는 것입니다. 좌우의 파시스트는 한일 간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사다마오 국뽕 좌우의 파시 변호봉 따위의 가짜뉴스를 유튜브에 퍼뜨릴수록 이득을 취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경각심? 그건 수준 높은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이고 대부분 이거에 속습니다. 속아서 감정적이 돼요. 일단 자기가 속았어. 아사다마오 국뽕뉴스에 여러분들이 세뇌다 속은 거야. 근데 이게 인지부조화를 이렇게 한번 속으면 남들이 아사다마오는 안 죽었어. 아사다마오는 뭐 이렇게 한국인 남친이 없어.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안 믿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설사 나중에 그게 팩트로 드러나도 그걸 어떻게든지 변명한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아사다마오는 가 저렇게 불행해진 것은 김연아 탓이다. 김연아가 나쁘다. 이렇게 결국은 가요. 그걸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식이죠? 발쪽 놓으면 되졌는데, 지가 자살한 건데, 무능부패해서 자살한 건데, 그걸 다 이명박근혜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그 인지부조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수준 낮은 국뽕, 변어봉들이 이런 수준 낮은 거 많이 읽히죠. 변어봉의 음모론 중에 맞은 게 뭐가 있어요? 99%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어봉을 보는 애들은 뭐죠? 인지부조화에 걸리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이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낮은 수준에서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데 사이비 교주들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음모론을 펼치고 거기에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웠을 때, 막 파산당했을 때, 그 사람이 막 자영업하다가 파산당해서 노숙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혼했다든가, 자식을 잃었다든가, 부모를 잃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에게 큰 시련을 줬을 때 저들은 다가와요. 파시스트들은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어떻게? 아사다마오 이런 가짜 국뽕 뉴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런 저급한 것들을 믿으면 다른 것들을 다 믿게 되는 거죠. 수준 높은 것들을 먼저 사이비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겪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반쪽 신천지, 반쪽 옴진리교, 반쪽 통일교가 처음에 신도를 모집할 때 신도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방식은요,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음모론을 펼치고, 음모론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되게 잘해줘요. 그리고 인간은 이런 행복한 뉴스보다 아사다마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사다마오가 이혼했다, 아사다마오가 뭐 이렇게 좌절한 것들 뉴스를 위주로 보도, 행복한 뉴스를 보도를 안 해, 의도로. 그러면 사이비 교주, 사이비 신도가 안 모여져요.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뭡니까?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요.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행복한 뉴스만 하면은 뭐하러 반쪽 통일교, 반쪽 옴진리교, 반쪽 신천지, 예? 반쪽 정은, 반쪽 문좀비, 반쪽 노면 종교에 빠집니까? 안 빠져.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각구토님이 사기 국뽕뉴스로 더 이상 국뽕뉴스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각구토님 수준이고, 저 아사다마와 사망했던 걸 믿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수준 높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런 가짜뉴스를 내보내서 버너벙 좌우파쇼 내몰렸잖아. 네? 발적 아베 잔당파가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하시고 계셔. 네? 수준을 낮추세요. 네? 이 국뽕 가짜뉴스에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좌우 파시스트예요. 버너벙 세력이라고. 저기에 낚이면은 사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재산 헌납해. 여러분들 인간은 너무 높게 수준을 잡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낮게 잡아서도 안 되고 딱 그거예요, 여러분. 화랑이 그야말로 구태나야 시대가 어느 라떼는 필요 없어요. 원래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수준은 고된이라고 무시 못할 게 아니라 그냥 본질은 같아요. 아사다 마오는 전형적인 일본인 얼굴이라 횡간보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아사다 마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제일교포 호스트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추정이에요. 근데 아사다 마오 아버지는 제일교포, 어머니는 일본인, 이런 썰이 현재 있는데 그 썰은 아직까지도 가설인데 인드라부된 그 가설은 좀 신빙성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아사다마오가 무슨 어머니는 이미 죽었는데, 아사다마오 어머니는 죽었다고, 지병으로 죽었는데 강남에 집을 마련했다는 등 한국인 남친이 있다는 등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다 뭐랄까 좌익 파쇼들이 만든 가짜뉴스 장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어벙들이 만든 파시즘이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이런 거면은, 자, 이런 뉴스,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당해 가지고 댓글을 써요, 한국인들이. 그랬을 때 그런 댓글을 한국에서 일본의 어떤 그런 반응들을 실어와 가지고 저 반일 파시즘에 이용하는 애들이 많잖아. 유튜버 국뽕 애들이 반대로 똑같이 한국의 반응을 고스란히 이런 나쁜 댓글들만 모아가지고 고스란히 일본에 소개해가지고 혐한 분위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일본 유튜버는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 있겠지. 채널2, 채널4 이런 애들이 익명 게시판 원조 반쪽압의 채널이, 익명 게시판 채널이 2채널, 4채널, A채널인데 여기가 1배고 5유고 DC인인데 왜 없겠어요? 만들어내죠. 이게 가짜뉴스의 힘인 거예요. 이걸 익명 게시판으로 고스란히 올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고스란히 이렇게 수준 높은 댓글들은 다 배제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여리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일본에서 피겨 인기가 수그러지고 있다는 얘기도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화랑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는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아사다마오는 이 김연아가 이겼지만 천재는 단 한 명이죠. 김연아 같은 천재가 다시 나오기는 어렵고,
일본 남자 피겨는 여전히 세계 톱 수준입니다. 금메달 땄고요. 일본의 피겨 인기 아직 여전합니다. 예? 아사다 마오 때문에 일본 피겨가 한물 갔다 이런 것들은 팩트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일본 피겨 금메달 땄습니다. 일본 남자 피겨요. 평창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항준, 매일 먹는 우유와 밀가루, 장과 피부, 뇌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여기서 아스퍼거나 자폐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유 알레르기나 밀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유 먹고 밀가루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인드라가 그래요. 인드라는 우유나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상당 소화 부진, 배탈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숨겼던 나해 무슨 그 심리학의 융을 칼융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다. 이건 메타버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디지털 트윈인데 특별히 왜 K스타 한국핵융합연구소의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현재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변호범 음모론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짓고 나면 K스타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음모론을 들이댔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깔끔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니다. 더 발전한다. 인드라 말이 맞았죠. K스타.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인드라는 몽골 박사 좋아하지만 몽골 박사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과 그 킬빌이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해서 한국 기술을 넘겨라. 원자력 기술을 못 넘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니 킬빌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망하게 했다. 한국의 원자력을 망하게 했다. 이런 음모론을 전개하더라고요. 몽골 박사 그따위 음모론 전개하시면 인들한테 찍힙니다. 그런 음모론 전개하지 마세요. 인들아도 킬빌 비판적이지만 근거가 있는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들아는 원자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킬빌이 하는 것은 공냉식이고 우리가 하는 건 순행식이에요.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 방식에 쓰는 순행식보다 공냉식이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킬빌이 핵융합 기술을 노리면 모르는데 지금 킬빌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 기술 그거는 핵융합이 아니에요. 기존의 소형 원자로 기술이야. 이 소형 원자로 기술에서 한국 기술보다 더 앞서 있는 게 킬빌의 기술이야. 공냉식이에요. 나사에서 연구한 거 그대로 받은 게 킬빌의 기술이야. 공냉식이라고. 순행식, 한국은 순행식이고 순행식보다 공냉식이 기술이 앞서 있어. 공부 좀 하세요. 몽골 박사. 테네님 봐서라도 인드라가 몽골 박사 어지간하면 안 까는데 수준 좀 높이세요. 이런 변호범 같은 자위 파시즘 음모론에 이렇게 말 담그면 인드라가 몽골 박사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원자력 좀 공부하고 음모론 전개하세요. 암호화폐 좀 공부하고 음모론 전개하고. 안 그러면 그냥 고대사만 떠들어. 고대사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인드라가 얘기 안 하는데 현대사 이런 거 함부로 건들면 인드라한테 찍혀. 몽골 박사 경고 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현재 한국의 핵융합 연구 수준은 어떻게 되냐? 현재 세계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35년부터 여태까지 협력 체제지만 2035년부터는 경쟁 체제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핵융합만 이 에너지 분야에서 핵융합 분야만 양산형으로 간다. 이러면요, 어떤 이게 바로 지금 앞당겨 가지고 2035년이라고 하는데 인들은 넉넉하게 2040년대
보고 있고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양자 산업 시대, 그러니까 에너지 면에서 핵융합, 그 다음에 양자 산업, 양자 메모리, 그 다음에 양자 메모리, 양자 산업,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는 이 생체 메모리, 이 3대 요인이 모여들면은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해왔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K스타 음모론에 대해서는 어떤 음모론도 거부합니다. 공부 좀 해. 운전비 자이파쇼처럼 그런 한국의 과학기술 예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태양광 따위 한전공대 이런 거나 했던 놈이 운전비 자이파쇼야. 잘한 게 뭐야? 하나도 없어. 네? 발정 노면 파시스트는 그래도 한미 FTA라도 하나 했지. 운전비가 잘한 게 뭐야? 하나도 없잖아. 대한민국을 발적압에 지시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친 거밖에 뭐가 있어 니네들. 이제 반쪽 미당 애들도 정신 차려서 자유좌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유좌파를 가려면 늘 강조하는 게 반쪽 노면의 유산, 반쪽 운전비의 유산을 철저하게 부정해야 돼. 강령에 때려 박아야 돼. 우리는 자유좌파로 가기 위해서는 반쪽 노면의 유산을 거부한다. 반쪽 운전비의 유산을 거부한다. 이들을 반쪽 미당 역사에서 지운다. 이들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연산군, 광해군, 대원군처럼 이들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령에 찍어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반쪽 미당은 자유좌파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파쇼 정당이야. 니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도 변명이 안 돼. 니들은 니 애비 애미가 인들아 늘 강조하라. 니 애비 애미가 매국노라면 이해해. 니 애비 애미가 매국노니까 어쩔 수 없이 반쪽 미당 지지하지. 이해해. 진짜로 인들아 마자세 모임에 왔던 친일파애가 있었다고. 매국노지 집안이. 근데 얘가 중요한 얘기했어. 자기는 운전비를 지지한대. 왜 그러냐 했더니 진짜 친일파 애들은 집안들은 집안끼리 다 안 돼. 서로 안 돼. 그리고 서로 연락하고 있고 걔네들은 운전비를 지지하기로 했대. 걔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드라가 여태까지 좌익파쇼 그 다음에 이 반쪽이들을 연구한 자료면 걔의 주장과 일치가 되는 면이 너무 많거든. 걔도 그것 때문에 인드라 마자세 모이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거야 인드라한테. 자기는 그래서 문전비를 좋아한다고. 친일파 매국노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친일파들은 문전비를 지지했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친일파는 국힘당을 싫어해요.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하는 거지 일부러. 한국의 매국노 진짜 반쪽이들은요 78%는 반쪽미당 지지해요. 친일 본당이기 때문에 22%는 보험용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 척할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드라만 믿어도 돼요. 이거는 니 애비 애미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반쪽미당은 왜 지지하니? 니네들은 속고 있는 거야. 세뇌당한 거라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핵융합 에너지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림팩 이런 실제 전투 상황을 했군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건 위에 거는 해병대, 밑에는 해군 특전사 참고하시고요. 인드라가 채태원을 주목한 7가지 이유 5가지를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가 짧게 했는데 시대정신이 상공회의소와 정경의 차이. 하나, 이오는 인도태평양 주역이다. 대륙주. 둘, 시카고 대학원 네비 록펠러 가문. 세 번째, 홍석현처럼 상경연의 아태지부 회원이 아니다.
반면에 아시아 소사이어티 벤플리트 상을 수상했다. 벤플리트가 누굽니까? 한국전쟁의 주역이고, 벤플리트 상 수역을 최근에 했던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BTS입니다. 이 벤플리트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재팬 소사이어티 회원이 누굽니까? 대륙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경련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다. 실정진님이 인드라 말을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정경련은 일본 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을 거치지 않는 미국 직구입 시스템이다. 한미 시스템이다. 정경련은 한일 시스템이고 한일 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최종현 학술이다. 여태까지 전에 삼성 경제연구소가 원탑이었다면 지금은 최종현 학술원이 현재 한반도 원탑이다. 최종현 학술원과 제휴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들을 몇몇만 봐도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만 지난 방송에서 급하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두 얘기는 일부러 뺐죠. 뭐죠? 미래형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하나는 여전히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전비 때나, 문전비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성렬형도 세 명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한국 기업인이 최태원입니다. 기사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누구도 못 가. 여러분, 현대는 까도 삼성은 까도 SK는 안 까요. 여러분, 그 미묘한 장치를 잘 기억해서 보세요. 현대는 까도 삼성은 까도 SK는 안 까요. LG는 까도. 이게 SK의 힘이고 최태원의 힘이다. 아셨죠? 뉴스들 쫙 보세요. 최태원으로 검색하고 SK로 검색해 보세요. 현대로 검색하거나 삼성으로 검색하면 비판적인 뉴스도 간혹가다 보이거든요. SK는 없어요. 최태원도 없고, 한반도 넘버원, 구변서열 1위. 심지어 홍석현도 많이 까요. 야, 성렬형이 무슨 홍석현 만나서 이렇게 변어봉 좌우익 파시스트들은 이렇게 홍석현과 인연을 강조하잖아. 홍석현이 국기본 인물이지만 홍석현이 대통령 만드는 두 명은 반쪽 노면과 문전비예요. 이거는 인더라도 인정해요. 한국의 국기본이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 사람 두 명인데 한 명은 반쪽 노면이고 다른 한 명이 문전비예요. 누구 추천을 받았냐? 홍석현 추천을 받은 겁니다. 인더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홍석현의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성렬형이 대통령 된 것은 물론 문전비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기본이 임명한 거지만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홍석현 추천을 받아서 성렬형이 대통령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 변어봉 업무 F 등급 음모론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 걔네 틀렸어. 걔네들은 성렬형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줄 알았잖아. 왜일까요? 왜 좌익 파시오들은, 변어봉 같은 좌익 파시오들은 성렬형이 절대 대통령 못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착각했을까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드라 떡밥은 이미 던졌어요. 7번째 이유를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게 인드라가 분명히 타이밍 좋게 슬쩍 복선을 깐 바가 있습니다.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알라 이거지. 은열이님, 재명이가 대장동 주범을 문전비로 몰아서 잡아놓을 듯?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국가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 남태평양 섬나라서 시작된 기류 변화, 최태원 회장이 부산 엑스포에 어떠한 책임을 맡았네요. 참고하시고요. 최태원 회장, 한국 기업 이 정도 쇼크는 넘어갈 체질 갖췄다. 당연한 얘기고. 블룸버그 국가부도 위기 52에 한국 포함. 근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블룸버그 뉴스를 가지고 언제는 블룸버그가 검은 머리고 무슨 뭐 운전비 깔 때는 그렇게 막 검은 머리다 뭐다 헛소리 하더니 이제는 블룸버그입니까? 자, 블룸버그는 어떤 언론인가요? 인들아 여태까지 쌈박하게 구입원론 관점에서 분석했고요. 블룸버그의 정치 관련 뉴스는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블룸버그가 정치 관련 얘기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블룸버그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 관련 얘기할 때는 조금은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블룸버그는 세 가지 판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다른 유튜버 애들이 얘기를 안 해. 블룸버그는 북미판이 있고 미국판이죠. 북미판이 있고 유럽판이 있고 일본판이 있어요. 전형적인 상극위원회 시스템이 블룸버그 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미국판, 북미판, 유럽판, 일본판, 아시아판도 아니야. 일본판이야. 이게 블룸버그 상극위원회 시스템이에요. 자, 뉴욕타임즈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블룸버그의 아시아 본부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블룸버그 입장에서 블룸버그 일본판 입장에서 한국을 평가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것들을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좌익파시오 버너봉들은 별것도 아니고 블룸버그 저 아시아판 애들은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막 MS 치고 양념 쳐가지고 이런 뉴스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블룸버그의 일본판이라고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가 전혀 없이 주관적인 정보만 퍼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블룸버그 일본판이기 때문에 일본 위주로 경제 소식이 이루어지는 데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약간 한국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여러가지 경제 정보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블룸버그 기사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블룸버그 경제 기사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우리는 세계 국제 경제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게 된다는 것만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변호봉 이런 좌우파시오들이 막 그냥 쌩 난리치는 것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런 아까 아사다모 가짜뉴스처럼 취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 한국이 내일 당장 국가 부도가 나는 것처럼 선전하는 애들이 누구야? 좌익파시오들 아니야. 성렬형이 당장 탄핵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가 망한대. 아니지. 문전비와 이재명이 단 하루라도 더 집권하면 나라가 망했었던 대한민국이 성렬형 집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운전비가 싸지른 똥이 워낙 커서 치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꺼번에 토끼 몇 마리 잡을 생각을 하라. 1타 3피죠. 인들아 얘기를. 최태원은 토끼 얘기, 인들아 토끼 얘기를 별로 안 좋아. 집토끼 산토끼 별로 얘기 안 좋아한다. 이 비유가. 근데 토끼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인들아는 얘기했죠. 그래서 1타 3피 고스톱으로 한 번 쳐서 3번 1타 3피로 먹는 거. 이걸 항상 강조했죠. 우리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의 그 어떤 주장이 대륙주는 전혀 신경 안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신경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태원은 인드라 주장을 조금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랑님, 걔네들 지금 당장 성렬을 탄핵된다고 믿고 있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하이라이트.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신 승리죠. 왜 신의 한 수나 그 가세연이 문전비 집권한 다음부터 그냥 계속 탄핵한다. 내일 당장 문전비가 물러날 것처럼 떠들었잖아. 그거 뭐가 달라.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세요. 나타샤도 디지털로 전환했어요. 여태까지 셀 작업이었는데 건 이제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참고로 지금 그 환율 때문에 과거 IMF 때문에 때처럼 애니메이션 업계가 대박 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외환위기 때 애니메이션 업계들이 앞다퉈 강남에다 건물 샀어요. 그걸로 버티고 있어. 지금도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애니메이션 업계들이 지금 대박 났어요. 애니메이션 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 업계 하청 업체들 이렇게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그 업체들은 지금 대박이 노났고, 반면에 수입 업체들은 지금 큰일 났죠. 환율이 확 뛰면은 한국 수입 업체들은 다 그냥 망하죠. 망하는 일기일보 수준이지만 수출 업체들은 그냥 떼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중소기업은 환율이 뛰면 큰 손해를 보지만 어떤 중소업체들은 대단한 이익을 보죠. 그러나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환율 영향이 없어요.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다 현지 공장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체질을 갖췄다. 이렇게 최태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현성이라는 걸출한 천재적 경영학 그 실전 전문가이자 이론가인 신현성 같은 천재 경제학자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외환위기 위험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켰죠. 3종 세트. 거기다가 국유본의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워낙 덩치가 커졌어요. 97년에 대한민국은 지금의 터키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일으키기 딱 좋았던 먹잇감이었다면 지금은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로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큰 규모로 커졌어요. 그래서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거의 외환위기가 일어날 확률이 0.0001%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국유보는 미국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전비 때도 그렇고 한미 통화 수합을 한시적으로 발효시켰다 이거죠. 이번에도 한미 통화 수합이 한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요구하는 것은 한시적인 한미 통화 수합이 아니다. 상시적인 통화 수합을 이젠 할 때가 됐다. 상시적인 미국 일본처럼 미일 상시적 통화 수합처럼 한미 상시적 통화 수합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한미 혈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후기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에서 한국과 같은 매력적인 국가를 이런 통화 수합 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다 이거죠. 지금과 같은 달러를 찍어내는 어떤 그런 명분보다 한국을 품으로써 한국을 외환 안전국가로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 경제 규모까지도 감당하는 달러를 찍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달러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달러에 더 찍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이제는 대한민국을 상시적 한미 통화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연이다. 그렇게 저는 강조하겠지만 이번에 예런이 와서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한시적인 통화수합, 그것은 연준의 권한이지 재무장관 옐런의 권한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미 통화수합 같은 것은 재무장관의 역할보다는 연준의 권한이다.
그거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예, 이렇게 떡밥을 계속 날려주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인들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시적 통화수합은 필연이다. 세계 체제를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양자산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구경 관계자분들 대륙주 황제와 비롯한 그 이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인드라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타 같은 핵융합, 에너지, 생체 메모리, 그 다음에 양자산업 이 세 가지가 향후 20년 후에 벌어질 세상에서 한국 같은 시장은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라면은 한미통화수합, 상시적 한미통화수합은 필연이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고 이런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수출국가로서 한국 기업도 대박일 거예요. 환율 폭등 후 주식시장에서 1년 후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엔터주도 대박. 이건 약간 사심이 겪었고 다만 엔터주는 일본 매출이 아직 크니 엔화도 반전되길. 요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에 그 K-팝 시장이 엔터주가 중국에 의존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드 때문에 중국 관련이 이렇게 됐잖아. 이제는 엔터주도 인드라가 강조두는데 일본에서 독립하셔야 돼. 지금은 뭐 그냥 BTS다 뭐다 다 그냥 한국의 아이돌은 일단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는 아직까지 이런 IT 쪽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반 판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일본어로 노래하고 그런 게 그냥 다들 상식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젠 독립하셔야 돼요. 엔터주도 일본에서부터 이제는 세계를 겨냥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K-팝 시장은 커졌어요. 일본 시장은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일본 시장이 크긴 커요. 하지만 점점 더 상대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그리고 엔터주가 노릴 것은 BTS가 갔던 길처럼 미국을 직접 가는 것과 다른 시장을 남미, 아프리카, 유럽 이런 시장을 계속 진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낫다는 거죠. 일본이라는 쉬운 먹잇감. 일본에 가면 일단 돈이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어떤 저는 이게 중국 시장처럼 마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약에 취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당장에는 돈이 되지만 미래를 봐서는 일본 시장에 의존할수록 거기에 기획사나 사장이 뭐 다른 거 뭐하러 도전해. 이 도전 의식이 욕구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일본 시장에서 돈 좀 만지면 뭐하러 모험을 하겠어요. 모험을 안 하지. 근데 여태까지 보면 박진영도 그렇고 그 방시혁도 그렇고 모험함, 물론 그 큰 힘은 국유본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고 K-팝을 키운 건 국유본이지만 어쨌든 기획사들이 어떤 기획사는 흥하고 어떤 기획사는 망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안주했던 엔터 기획사는 망했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자유로웠던 기획사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것들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미래를 봐야 된다. 안주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RP는 미국병에서 이런 미국병은 좋아요. 미국병 있어야 됩니다. JRP가 여태까지 막 이렇게 인정받고 이러는 것은 이런 국유본 관계자가 JRP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그래요. 박진영을 높이 평가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진영은 좋은데 박진영이 키운 무슨 원더걸스 이런 애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지. 알았잖아. 박진영은 좋아. 인드라 구현 입장은 솔직하게 얘기해. 박진영은 좋은데 박진영이 키운 애들은 다 아니야. 그냥 얘네들은 다 그냥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용이야. JRP는 그게 한계예요. JRP 자체는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친구예요. JRP만. 근데 JRP가 키운 애들은 다 아니야. 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녹주장 한미 상시토합서 결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분. 네. 기분이 좋다고 과대평가할 게 존재한 승민한 자유란 뭐 이런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 인드라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나를 할수록 우주를 안다는 말이 뭐 이런 거 쭉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신을 자연신으로 가정하든 인격신으로 가정하든 둘 다 신은 아니지만 신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인간형, 시대중심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성장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인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마자세론과 국유본론을 비교하신 우리 시대중심님 글에도 인드라가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오해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78%, 21%, 1% 이것을 성장형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분류지. 78%가 인류가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1%가 되고 뭐 21%가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저는 그냥 상대적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78대 21대 1은 상대적 개념이 거지 절대 개념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노래방 법칙과 같아요. 노래방에 100명이 갔다. 노래방 대규모 운동장 같은 노래방에 사람들이 몰려갔다. 78%는 뭐 하겠느냐. 1%는 마이크 잡고 안 나눠줄 수도 있고 21%는 뭐 거기서 눈치 보면서 노래방에서도 열심히 작업할 수도 있겠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 78%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탬버린만 친다든가 가만히 앉아서 그 분위기를 즐긴다든가 이러겠거나 아니면 뒷담화를 가든가. 이게 법칙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법칙으로 인드라 왜 이 법칙을 강조하냐면 만약에 그 78명들이 탬버린만 치고 조용히 그냥 분위기를 즐기는 78명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위주로 100명을 만든다면 또 어떻게 되냐. 그 사이 안에서도 또 78대 21대 1%가 이루어진다. 또 1% 마이크 잡고 안 놔주는 사람들만 따로 100명을 모은다면 또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또 78대 21대 1%로 나눠진다. 이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등급제가 아니라 상대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영성이다, 출세다, 뒷담화다 이런 것들은 상대 개념이 그 사람의 천성이 아니라고 인드라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국유본론과 마자세론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유본론 말하자면 이런 거죠. 대체소설에서 대체소설로 본다면 국유본론은 마치 검술이나 그런 거죠. 마법, 검술. 근데 그럼 마자세론은 뭐냐? 이 검술이나 그 마법을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 하는 신법이다. 이거 신법. 만화호, 호법 같은 게 마자세론이라는 거죠.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같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같은 것은 국유본론은 A 검법이고 A 마법이고 마자세론은 B 마법, B 검법 이렇게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국유본론을 더 풍성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호법, 신법이 마자세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자세론이라고 해서 뭐냐?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간다. 그게 뭐냐?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뭐 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마자세론이 무슨 뭐 세상을 설명합니까? 세상을 설명 안 해. 그냥 여러분, 마자세론의 특징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거지 뭐 마자세론이 뭐 이론적으로 뭐를 뭐 국유본론이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 무슨 뭐 구조고 주체고 그런 거 따지는 게 마자세론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드라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마자세가 호구로는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마자세로는 자체 호구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평생 같이 볼 사이에게서만 먼저 사랑한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자. 하려고 노력하자. 평생 볼 사이라고 여겨지는 관계에서만. 이게 마자세로운 얘기지. 아무한테나 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한다 하고 먼저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마자세론의 가장 그 신법의 가장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자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버텨내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버티는 힘이에요. 난 무신론자인데 여태까지 신에게 의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드라도 수십 년간 무신론자였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신에게 의존한 것들을 은연중 무시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무신론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인드라가 수십 년간 무신론자로 살아왔으니까. 자, 인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자세로는 어디까지나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냥 도덕론이에요. 말하자면 심리론이고. 마자세로는 거기에 어떤 사회과학적 이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평정심을 가지고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게 마자세예요. 행복해지려니까 신하고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신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구기본론은 신의 개입 없이 그냥 인간 대 인간 사이의 인간 세상 이걸 얘기하는 이론이기다. 그래서 구기본론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반쪽압의 잔당이다 뭐다 막 얘기한다 이거야. 이건 인간사 얘기야. 근데 마자세로운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인간사의 얘기일 뿐이지. 자, 인드라에겐 두 자아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구기본론 관점에서 자에서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인간 대 인간 관계 사이에 있는 인드라가 있어요. 그 안에는 구기본론 세상이 있고 그 관계하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싫고 미흡고 분노하고 싶고 그런 있단 말이에요. 구기본론 세상에서 당연히 있는 거죠. 반면에 마자세론 입장에서는 인드라와 신만 있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이 관계 속에서 이 인간사를 딱 내려다 보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차원이 다른 문제고 거기서 두 존재 모두 중요하죠. 인드라가 어떤 것들을 다 서로 이게 양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이 뿐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구기본론 이런 전개하면서 이쪽에서 한편으로 분노한다 이거예요. 좌의 파시오, 변호봉 좌의 파시오들에게 어찌 이렇게 인간의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 모질게 사람을 못되게 굴릴 수 있나 하면서 분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분노를 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자세로운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자, 감정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강제 북송, 강제 실종 이렇게 하는 애들에 대해서 좌우의 파시스트에 대해서는 책임자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역사책에 기록돼 사회교육 교과서에 기록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 동의하지만 증오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증오는 어디서 과연 비롯됐는가? 이거를 신에게 묻는다는 거죠. 나는 신에게 묻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과 별개로 인드라가 이로 인해서 자칫 화병이 생길 수 있는 이 증오심을 이 신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인드라는 분노해야 됩니까? 이 증오심에 대해서
이 증오심으로 인해서 인드라의 평정심이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정심을 유지해라. 이게 마자세론이에요. 이 얘기를 오해하셔가지고 세네님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좌우의 파시오들을 용서해라? 나 용서 못해? 그게 마자세론입니까? 나 그렇다면 그런 마자세론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아니 인드라 얘기했잖아. 어떻게 여태까지 수십 번 강조했는데 테네님께서 인드라 말을 또다시 오해하시는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드라가 테네님 잘못이 아니라 인드라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을 못한 인드라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책임자 차별은 필요하고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자신이 그런 어떤 분노한 감정, 증오심은 자칫 여러분 스스로 다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다스린다면,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분노와 책임자 처벌은 더 잘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평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책임자 처벌이 더디게 될 수 있고 또 이게 적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점들을 저는 우려한 것이지 책임자 처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 마자론 신과의 관계, 구번론은 인간과의 관계, 고백님 오히려 용기 있는 태도, 뭐 이렇게 고백님 먹고 사니즘 때 마자세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 접점이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세의 일은 속세에서 판단하고, 어디까지나 양심의 문제는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을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인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누가 확인해줘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확인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양심을 확인해줘요? 여러분의 배우자, 남친, 여친이 여러분의 양심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10만이 여러분의 양심을 확인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헌법들은 이런 신의 개념 없이 그냥 인드라가 강조했던 칸트적 규정의 그냥 지레짐작 신규정 하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는 칸트를 좋아해요. 왜?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칸트가 우문현답이었기 때문이죠. 이거를 규정할수록 신이 뭐냐 하면 헤겔이나 막스나 뭐 이런 것처럼, 니체처럼 그걸 규정할수록 인간과 신은 멀어집니다. 칸트 정도의 딱 거리를 유지하면요, 신과 인간은 영원히 서로 100년 해로하는 부부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지 하고 하다가는 신과 인간과의 불화가 싹트고 그렇습니다. 인드라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칸트가 정답이다. 칸트보다 조금 더 칸트를 비판하는 자들은 인드라 볼 때 사이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드라 존재론 비판하는 거예요. 존재론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론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존재론은 신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신은 누구인가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실존론은 그래서 나온 게, 인간에 대해서는 실존, 신은 존재론이지요. 인간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실존적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게 사르트르 얘기인데, 인드라에서 실존론, 니체론 이건 다 사기다 한마디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인드라 강조했잖아. 해체론의 데리다도 인식론에서 멈춰야 되는데 존재론, 유령학으로 가면 걔는 사기다. 이렇게 강조. 하이데거도 사기다. 존재론 떠들었기 때문에. 존재론, 그러니까 인드라 한마디로 딱 정리하잖아요. 존재론 떠드는 철학자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재론 그런 말 잊어라, 깡그리.
칸트에서 딱 멈추면 거기서 답이. 정확히는 칸트와 스웨덴보리는 천국을 경험했잖아. 여기서 칸트가 스웨덴보리를 질투했거든요. 딱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 스웨덴보리와 현실주의자, 세계 시민주의자 칸트 사이에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맞아서 하시면 돼. 종교는 알아서 각자 믿는 대로 믿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성장 단계 아니야, 성장 단계 필요 없어요. 그냥 유형이에요. 유형. 상대적 개념이에요. 성장 단계 이거 자체가 절대 등급 매기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튼 같은 우상 숭배, 착각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넘어가서 자연신과 뭐 인격신의 근본적 차이 얘기는 이제 좋은 얘기 하셨고, 시대정신 뭐 맨발 호두 이거 넘어가고요. 호주 맨발. 유엔이 새롭게 뭐 세계 인구 전망. 그 다음에 CFR에서 아베 신조 인드라 얘기를 좀 더 읽기 했는데 이제 대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여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상극위원회 아태위원 입장에서 국유보훈이 쏙 빠지면 시아카모토 우마처럼 지금 아베 신조를 띄우고 있다. 시아카모토 우마처럼. 시아카모토 우마가 일본 근대화에 기여한 바는 1%도 되지 않는다. 나비부인처럼 일본인이 기여한 것은 일본 근대화에 나비부인 것처럼 밤일을 잘한 거다. 일본 야동 덕분이다. 이렇게 강조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대만과의 관계, 인도와의 관계, 이 아이디어는 모두 국유본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대만이나 인도가 원래 친일 국가잖아요. 그런 면들 참고해서 역사적으로 국유본이 스펙트하게 만든 거다. 지금 또 다른 쿼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UAE, 아랍에미리트 연방, 그 다음에 또 미국, 또 하나가 어디더라? 지금 새로운 쿼드가 있다고 지금 저기 생기다. 4개국. 그런 아이디어가 이스라엘이 만든 것도 아니고 UAE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유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베 신조는 거기 얼굴마담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 국유원론 관점에서 반쪽압의 역할에 대해서 인드라 쌈박하게 정리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인드라가 CFR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헤드라인을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하고 CFR하고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저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 이게 국유원 알 거예요. 인드라 여태까지 방송을 모니터링 했다면 이 얘기가 한 점 거짓이 아니면 알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 중러 금융 사이버 분야 세컨더리 제재 확대야. 이거 중요한 거. 이게 옐런이 온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인드라가 지금 옐런과 관련돼 가지고 옐런이 한국을 방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은 뭐죠, 한미 통화사업 이것 때문이 아니고, 옐런 권한 바깥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 세컨더리 제재에서 한국의 그 암호화폐 거래 내역 이것들을 타격받는 건 누구죠? 반쪽 정은이 타격받는 게 아니라, 반쪽 정은과 어떤 거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어떤 뭐 이걸 팩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예요. 만약에 반쪽 정은과 서운, 정의용, 무슨 뭐 문전비, 무슨 박지원 이런 애가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해가지고 거래 내역이 나왔다면 반역죄죠. 이런 것들을 세컨더리 제재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관련돼서 인드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테라가 연관될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IMF 총재 세계경제 전망 더 어두웠죠. 한국 둔화폭 크지 않을 것. 추경호 인드라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추경호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20 인도네시아에서 하필은 열렸죠.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만약에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위기를 겪으면 상당히 유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지난 시기 외환위기 때도 인도네시아, 뭐 태국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데 G20을 인도네시아에서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도라 볼 때 인도네시아에서 그래도 경제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확률은 낮췄다. 그렇다고 안 일어난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고요. 확률이 낮아졌다. 비트코인 인드라가 옐런 방한 이후에 20일 이후에 19일 20일 사이에 방한한다 그러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7월 말 경제 전망은 옐런 방한 이후에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참고하시라고 일단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체로 인드라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님, 반쪽이들 어떤 어그로를 끌어도 탈북어민 사건만큼 충격적인 건 없죠. 반쪽 파업권에 대해 성렬형이 장학금 이상으로 언급받는 이유를 알겠네요. 답변 덕분에 국내 정치에 대한 기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국의원이 이슈화하는 국제인수 탈북 어민이 우선입니다. 강제 북송 영상도 있다. 국힘 공개 추진. 지난 정권의 시간들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헌법상 북한 거주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전비 정권은 대한민국을 대적한 테러 집단에서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서 테러 집단에게 팔아먹은 인신매매 여적죄를 범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북한 주민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저지르지 않았던 기순자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증거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반란죄, 여적죄 이런 식으로 갈 거 없이요. 그냥 권한남용, 직무유기 이것저것만 잡아도 충분해요. 직무유기, 권한남용. 문전비 때다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었던 상용한 수법이 뭡니까? 권한남용,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냥 이걸로는 다 걸리는 건데 일부러 큰 걸로 해가지고 죄가 없느냐 이렇게 뻥튀기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직무유기, 권한남용죄으로서 보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워싱턴톡, 미국에서 우리 워싱턴톡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정전협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방공포로, 문전비 애비가 방공포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때 방공포로를 이렇게 석방한 이유는 포로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상대가 북한 군이면서 민간인을 얼마나 살해했든 간에 북한 군인이 포로 신분으로서 만약에 송환을 거부했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전협정이고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휴전이 질질 끌었던 건데 정전협정 위반이 됐죠.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 인드라 강조했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은 문전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외본의 큰 그림에서 성렬형 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전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어떤 문전비 파쇼, 저위 파쇼의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의 평화협정이다. 그런 데서 이건 성렬형 정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갔을 때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정전협정 위반 사항들이 거론된다 이거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인드라 강조할게요. 인드라가 이 강제 실종, 강제 북송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쟁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쪽 아베 잔당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은 신북풍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드라는 아주 재밌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자칭 우익파시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 없죠. 자칭 우파라고 여기는 애들 중에 일부가 지금 성렬형의 탈북 어민 사건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탈북자 중에도 있어요. 탈북자 중에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대북 관련 단체 중에서도 이
성렬형이 탈북 어민 문제, 예, 서해 공무원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애들이 있어. 얘네 라인이 바로 반쪽 앞에 잔당파 라인이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들 여러분도 분명히 아세요. 예? 평상시에 대북 관련 매체라든가 뭐 이런 애들 탈북자 중에서 이렇게 윤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부를 비판한다. 예. 여러분들 예. 반쪽 앞에 잔당파 라인에 매수당했거나 그런 애들이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판단하세요. 구독자 취소하시던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인드라는 인간이란 우상숭배를 안 하고자 해서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1대1로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뇌라는 것은 평등하다. 나름대로 좌익파시에게 세뇌당했건 우익파시에게 세뇌당했건 혹은 인드라에게 세뇌당했건 세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반발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아니 어떻게 인드라님의 얘기를 공감하는 것도 세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본질적으로 인드라는 세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반발감을 보이시더라고.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분이 잘 얘기하셨는데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존재고 그것이 인간의 진화고 발전이었어요. 신을 믿어야만이 인간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다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유일한 구분점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뭐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만 도구를 사용한다. 이건 막스적 관점이잖아요. 침팬지도 도구를 이용하는데 개도 고양이도 도구를 이용하는데 인간만이 도구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막스가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신을 믿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원시인부터 지금까지 현대인이 모두 신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을 믿지 않더라도 무신론자라도 여러분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뭘 보죠? 점을 보죠. 북한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점성술이에요. 점이에요. 점. 북한에서는 탈북인들이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허용된 종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쪽 일성교고 또 다른 게 점성술이에요. 점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점술을 믿는다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이 신을 믿는다는 얘기죠. 잡신을 믿는 수준이죠. 자연신을 믿는 수준이죠. 인격신을 믿든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신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아무도 자기한테 안 알려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장치가 인간 두뇌에 자리 잡았다. 그게 뭐냐? 전두엽이다. 착시현상이 그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본대로 인간 두뇌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을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한테 편집해서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에서 1차 필터링을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여준다. 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전두엽이 편집 영상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 공감세포는 인간이 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진화할 수밖에 여태까지 다른 동물과 달리 여태까지 인간이 진화할 수 있게 한 힘이에요. 공감세포는 뭔가 모방을 해야 되니까. 모방을 함으로써 인간은 뭔가 발전을 해왔죠. 재현하고 모방하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자 동물을 모방하고 다른 인간을 모방하면서 인간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큰 힘은 신이죠. 공감세포라는 이면에는 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착각하는 게 인식론인데, 공감세포는 인식론이에요. 공감한다는 거죠. 당신이 예를 들면 강제북송 탈북어민의 그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원통했을까 라는 그런 공감이 들잖아요. 예. 그거지. 그 느낌, 인식론이지. 예? 내가 저 탈북 어민이 되고 싶다, 이게 아니거든. 이게 예? 인식론이라는 것은, 공감세포라는 것은 저 탈북 어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어. 강제 북송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 구구절절 예? 가슴이 아파. 그게 공감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존재론으로 나가는 게 뭐죠? 내가 탈북 어민처럼 되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그쵸? 예. 공감세포는 어디까지나 신의 도구란 말이죠, 인간이. 예. 그래서 이 공감세포를 통해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예? 부족국가, 민족국가,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 공감세포 덕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안 요소가 생기니까 전두엽이 착시현상을 만들 만큼 예, 인간의 미래를 미리 만들어서 보여준다 이거죠. 시뮬레이션. 근데 이게 지레짐작이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인 거죠. 당장 인간에게 필요한 건, 공감세포에서 요구하는 건 신의 모습을 보여줘, 이거란 말이에요. 네. 전두엽이 이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서 네?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두뇌에게 이렇게 타이핑 치는 거야. 신의 모습을 보여줘. 신이 뭐야, 신이 뭐야, 신이 뭐야. 전두엽이 막 복잡해가지고 여태까지 있던 정보를 짜집게 해가지고, 신은 전갈이 아닐까? 신은 쥐새끼가 아닐까? 신은 무슨 무슨 마호메트가 아닐까? 신은 반쪽일성이 아닐까? 이렇게 전두엽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주면, 아 그렇구나, 반쪽일성이 신이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이거죠. 그냥 전두엽은 그냥 급하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요구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짜집기 해서 대충 보내준 건데 그걸 믿는다 이거. 인간은 착시다 이거지. 단지 전두엽은 잘 몰라, 신에 대해서. 인간 전두엽도 신은 몰라. 근데 출력은 해야 되니까 자꾸 인간이 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해야 되니까 자연신, 인격신, 그때마다 내놨을 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신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신을 모르는 신을 근거로 해서 전세계,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전세계 헌법은 신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양심의 자유. 누가 판단해, 양심의 자유를? 인간이 판단해요, 양심의 자유를? 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인간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유일하게 인간의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판사도 판단 못해, 양심의 자유를. 근데 떡하니 전세계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어. 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전세계 모든 헌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다 이거예요. 조직론적 위계의 법칙, 경험과 추론으로 정립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노래방 법칙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우상숭배라 이유는 무지한 무력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절대주의 절대 권력을 원하기에 자연신 혹은 인격신을 우상숭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님도 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때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해서 우주의 좌표가 어딨어. 기준이 되는 좌표는 없어요. 지구가 좌표입니까? 그냥 임시좌표야. 지구가 지금
무슨 뭐 제임스 웹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선을 날려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좌표계 찍을 때 임시적으로 좌표 찍은 게 지구일 거 아니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아니야. 그런데도 임시적으로 좌표를 찍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돼. 근데 이거를 자꾸 쓰다 보면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양 느껴져. 착시 현상이 발생하죠. 네, 그 간극들을 견뎌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구기본론이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또 구기본론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다른 진리보다 다른 상대 진리보다 인드라 구기본론이 상대 진리 쪽에서 난 거야. 모든 게 다 미신이고 세뇌된 것이지만 어떤 세뇌보다 모든 것이 세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학은 검증 단계를 많이 거쳐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다른 너무 지나친 상대주의자들은 과학이나 반쪽 옹진리교나 반쪽 통일교, 반쪽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 뭐가 달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같은 미신이라도 수준이 다르다 이거죠. 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어떤 음모론보다 인드라의 구본론이 훨씬 더 월등하게 격이 있는데 그 격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음모론이나 인드라의 구본론이나 상대 진리에 불과하다는 건 변치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가장 간단해요. 인간은 우상숭배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인간은 누군가를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 돼요. 알면서 좋아하면 된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네 꼬라지를 알면 누구를 좋아해도 누구 아이돌 팬이 되더라도 정치인 팬이 되더라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설령 인드라를 좋아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누군가를 아이돌 팬이 되고 정치인 팬이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거죠. 휩쓸린다 이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무바요님은 자기 중심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존감이 많이 깎일 대로 깎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자존감이 많이 깎일 대로 깎였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투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성렬을 누군가 비판하면 자기를 깐 것처럼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근데 성렬은 깐 거지 자기를 깐 게 아닌데,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아이돌을 까면 지나치게 흥분한다 이거야. 아이돌은 아이돌이고 자기가 아이돌 팬이긴 하지만 과민 반응한다 이거죠. 자기 중심이 있으면 설령 성렬을 비판하든 아이돌 팬이지만 아이돌을 까든 그 정도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뭐 나 인드라 예를 들면 성렬형을 누가 까면 그럼 인드라 성렬형 좋아하잖아. 그러나 그거 말잖아.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인드라는 마자세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신과 인간 간의 관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테니님은 무신론자잖아. 그래서 이 마자세론은 그러니까 가지시고 중심을 가지면 뭐 몽골 박사를 좋아하건 인드라를 좋아하건 뭘 좋아하건 상관이 없지 않겠나.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구기본론이 틀렸다. 틀 수도 있지. 상대 진리니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딱 인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인드라 인정하잖아요. 인드라가 어떤 전망을 했는데 틀렸어. 인정하잖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마자세 때문에 인드라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인드라
흔들리지가 멘탈이 유지되는 거야. 평정심이 유지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마다세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규본론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구규본이 무너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렬형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아니야. 예. 문전비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예.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분 이제 30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예, 우상숭배. 워싱턴 톡, 데이비스 웰 지지하고요. 워싱턴 톡 중요한데 스콧 스나이더. 얘들아 좋아하죠. 스콧 스나이더. 예, 중요한 말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정전협상의 원칙에 반한다. 스콧 스나이더. 중요한 얘기였고요. 저는 이것을 동맹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동맹의 가치 훼손이 아니라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에서 예, 미국 이해가 대북전단 금지법도 분명히 얘기했죠. 미국에서 이 방송에 이해 호응해서 대북전단 금지법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북전단 금지법이란 건 위헌이고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이 저지른 폐악이다. 성렬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서 이건 위헌으로 판명돼야 된다. 영국 위해기구에서도 어민 강제 북송 수사 촉구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반쪽 민당에서도 이제는 자유좌파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문전비 파시즘 자유파시 정권과 거리를 두고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에 대해서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우선돼야 된다. 지금처럼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유파시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이젠 초당적으로 가야만이 한반도 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초당적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의 일상을 잘 얘기해 주신 점이 인드라는 더 흥미로웠고요. 한방에 역전한다. 이런 것들은 사이다. 이거는 인드라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자,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좌우익 파시오 변호봉 발전압의 잔당파들이 지금 장난짓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수사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데 김태우 수사관 강서구청장 말이 맞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전비 때와 다르게 문전비 때는 법과 원칙을 다 위배하고 편법으로 다 지금 속전속결을 했잖아요. 반면에 성렬형 정부는 문전비 파시오 정권, 자유 파시오 정권과 다르게 법과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다. 수사는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이다도 중요하지만 사이다를 위해서 더딘 진행, 개연성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사이다 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이 우리 느라 얘기했죠? 우리 느라 강서구 염창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인식과 인드라의 인식이 같네요.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박수. 인드라 제명이 안 가잖아. 제명아 당대표 꼭 되길 바라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권성동 권성동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했죠.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드라는 시스템 위주로 갑니다. 여태까지 이준석을 좋아했던 것은 준석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인드라는 높이 평가했고 업적을 논했던 것이고 이제는 임시 권한대행이지만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으로 일을 잘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권성동. 저는 정쟁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권성동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잊지 마시고요. 권성동을 지지합니다. 외모 자모심이 상당한 세훈형. 오세훈이 외모에 비해서 흑수저다. 초등학교 때
전학을 4번이나 다녔다. 초등학교를 4번 다녔다. 4군데를 다녔다. 그것이 가난함의 표상 아니겠냐. 인드라는 3번 바꿨죠. 초등학교 때 학교를 3번 바꿨죠. 초등학교 3군데를 다녔어요. 세훈이 형은 4군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100년 전, 그 다음에 올드튜브, 울릉도 팬데믹,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 김동석, 진미령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석 대령 얘기도 알죠. 김동석 대령이 발전기성을 죽일 수 있었다 이거죠. 사건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대체소설 관심 있는 사람은 저때 김동석 대령이 만일에 반쪽일성을 죽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진미령 화이팅! 그래, 이게 토트넘 관계자 네비하고도 연결되나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관심 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양상, 7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람 박정희 당신 송시서 중공식이 비공개된 이유, 여기까지입니다. 34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기중심이 있어서 인드라는 연애론 걸러듣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힘내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새로운 주말 되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으세요.